마패, 조선 암행록 제17회 광주의 비밀. 세금을 내라. 내지 않으면 내 아이들도 함께 옥에 가둘 것이다. 광주 관아 마당에 백성들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굶주린 아이들을 품에 안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군관들이 휘두르는 곤장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세금을 2번, 3번, 4번 끝없이 거두어들이는 탐관오리. 옥에 갇힌 백성들의 울부짖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리고 그 모든 악행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오늘 암행어사 이강이 광주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의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타이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제1장 한양으로 온 통곡. 한양 육조거리, 새벽 사경.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새벽 술라를 도는 포졸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그때 멀리서 비틀거리는 인형 하나가 나타납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40대 중반의 사내. 그의 두 발은 피로 물들어 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의금부는 어디요? 목소리는 쉬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온 탓입니다. 광주에서 한양까지 60리가 넘는 거리를 오로지 두 발로. 사내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 의금부가 코앞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러나 그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무릎이 꺾이고 몸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재빨리 달려와 사내를 붙잡습니다. 이강입니다. 밤을 새워 문서를 정리하던 이강이 마침 의금부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이강이 사내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사내의 몸에서는 땀과 피, 그리고 고통의 냄새가 납니다. 물을. 서민이 급히 물통을 가져옵니다. 이강이 조심스럽게 사내의 입에 물을 적셔줍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사내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피로 얼룩진 상소문입니다. 이것을 꼭 전해주시오. 암행어사님께. 제가 이강이요. 무슨 일이요? 사내의 눈에 희망의 빛이 번뜩입니다. 암행어사님, 정말이십니까? 저희 광주를 살려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시오. 하지만 사내는 이미 기력이 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말합니다. 광주, 수령, 민창규, 그자가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4번, 아니 5번. 옥에는 20명이 넘는 백성이, 그 중에는 제 아내도. 사내의 목소리가 끊기고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제 아내가 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내. 이강이 상소문을 펼칩니다. 서민도 옆에서 함께 읽습니다. 상소문에는 광주의 참상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광주 수령 민창규, 부임 3년 만에 청렴한 관리에서 탐관오리로 변신. 세금을 원래의 4배로 거두어가고 백성들의 항의를 무력으로 진압. 반대하는 백성 23명을 옥에 가두고 그중 노인 2이 옥사. 관아 창고에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임. 곡식을 몰래 한양과 개성의 상인들에게 팔아 사사로이 챙김. 한양의 고위 관료와 결탁한 정황. 이강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주먹이 굳게 쥐어지고 턱 근육이 굳어집니다. 서민, 얘 나리, 즉시 출발 준비를 해라. 광주로 간다. 알겠습니다. 서민과 사내를 의원에게 데려가는 동안 이강은 상소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민창규,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과거의 장원급제한 인재였다. 청렴하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 이강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갑니다. 단순한 탐욕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내레이션 한 사람의 절박한 호소가 정의의 문을 두드립니다. 탐관오리의 악행은 끝이 없고 백성의 고통은 한이 없습니다. 과연 이강은 광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2장 출발 준비와 과거의 기억. 의금부 집무실. 이강이 광주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호적, 세금 기록, 수령 명단. 광주군 인구 3천여 호, 백성 1만 2천여 명. 농사가 주업이고 한강과 가까워 교통의 유지. 서민이 차를 가져오며 말합니다. 날이 광주는 한양에서 불과 하루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그게 더 의심스럽다. 한양에서 가까우면 감찰이 쉬운 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혹시 한양에 누군가가 눈 감아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강이 민창규의 이력을 살펴봅니다. 민창규, 나이 46세. 15년 전 과거 급제,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는 청빈한 선비로 소문났다고. 가족은 늙으신 어머니 한 분, 부인과 자식 둘. 가족이 있군요. 그래, 사람은 가족 때문에 변하기도 하지. 이강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과거 이강 자신도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리 혹시? 서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나리께서도 가족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강이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서민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나도, 너도, 민창규도. 그 약점이 가족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 약점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나리, 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의를 선택했다. 민창규는 아마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구나. 서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나리를 모신 것도 5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나리께서 바른 길을 걸어오신 것을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 서민아. 두 사람이 짐을 챙깁니다. 암행어사로서의 표식인 마패는 깊숙이 감춥니다. 선비행색의 옷을 입고 최소한의 짐만 챙깁니다. 참, 이것도 가져가자. 이강이 작은 주머니를 꺼냅니다.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있습니다. 이 돈은 혹시 백성들에게 급한 도움을 줄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나리는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해가 뜨기 전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납니다. 구독 유도 멘트 이강과 서민의 광주행.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3장 한강을 건너며. 새벽녘 한강 나루터. 이강과 서민이 말을 타고 나루터에 도착합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배를 끌고 옵니다. 배 타실 분들 어서 오시오. 이강과 서민이 말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배에는 이미 몇 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광주로 가는 상인 둘, 한양으로 가는 농부 하나. 배가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한강 물결에 반짝입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이강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광주로 가는 상인 하나가 한숨을 쉽니다. 요즘 광주는 참 가기 싫은 곳이 되었어. 옆에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오. 예전에는 장사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서민이 넌지시 끼어듭니다. 광주가 그렇게 형편이 안 좋습니까? 첫 번째 상인이 서민을 쳐다봅니다. 광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친척이 있어서. 그럼 조심하시오. 요즘 광주는 지옥이라오. 지옥이라니요? 두 번째 상인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세금을 4번이나 걷어간다는 소문 못 들었소? 처음에는 봄 환곡이라 해서 걷어가고, 다음에는 여름 공포라 해서 또 걷어가고, 그 다음에는 가을 대동세라 해서 걷어가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임금님 환갑 특별세라며 또 걷어갔소. 임금님 환갑 특별세라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수령이 만들어낸 거요. 백성들이 뭘 알겠소? 관가에서 세금을 내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첫 번째 상인이 덧붙입니다. 그것도 내일 곡식이 있으면 다행이지. 없는 집은 집안의 농기구까지 빼앗아 가더이다. 심지어 씨앗으로 남겨둔 곡식까지. 씨앗까지요? 그렇소. 씨앗까지 빼앗아 가면 내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짓겠소? 결국 굶어 죽으란 말 아니겠소? 이강이 주먹을 줍니다. 서민이 그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이강의 팔을 잡습니다. 진정하시오, 나리.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농부가 끼어듭니다. 제 고향이 광주 옆 마을인데요. 며칠 전에 갔다 왔소. 길에서 본 광주 백성들. 참으로 끔찍했소. 굶주려서 뼈만 앙상한 아이들, 곡식을 구걸하는 노인들. 조선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수령이 그렇게 악랄합니까? 서민이 묻자 상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창규라는 자요. 예전에는 괜찮은 양반이었다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돌변했다고 하더이다. 2년 전. 이강이 중얼거립니다. 상소문에도 나온 시기입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양에서 큰 인물이 왔다는 소문은 있었소. 그 이후로 민수령이 완전히 달라졌다더이다. 한양의 큰 인물. 이강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배가 강 중앙에 이릅니다. 물결이 거세게 흔들립니다. 다들 조심하시오. 뱃사공이 외칩니다.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강은 광주를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제사장 광주의 첫인상. 광주 읍내 정오. 이강과 서민이 광주에 도착합니다. 평소라면 활기가 넘쳐야 할 시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20여 개의 가게 중 문을 연 곳은 겨우 서너 개. 거리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나리. 낮인데도 사람이 없다니.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다. 백성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간혹 보이는 사람들도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급히 지나갑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합니다. 한 모퉁이에는 구걸하는 노파가 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을 내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합니다. 시주 좀 해주시오. 사흘째 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모두 못 본 척 지나갑니다. 이강이 노파에게 다가가 은전 몇 푼을 건넵니다. 할머니, 이걸로 떡이라도 사드십시오. 노파가 은전을 받아들고는 놀란 눈으로 이강을 바라봅니다. 나리께서는 괜찮습니다. 빨리 가서 드시고 싶은 것을 사십시오. 노파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노파가 떠나자 서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나리, 저기 좀 보십시오. 서민이 가리킨 곳에는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이강과 서민이 가까이 가서 읽어봅니다. 광주 수령 민창규의 명으로 고하노라. 오는 보름날까지 모든 백성은 가을 대동세를 바칠 것. 1인당 쌀 2석, 무명 3필. 기한 내에 바치지 않는 자는 관가의 법에 따라 처벌할 것임. 쌀 2석에 무명 3필이라니. 이것은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서민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보통 백성 한 집이 1년에 거두는 쌀이 10석 정도다. 거기에 다른 세금들까지 합치면 백성들은 굶어 죽으란 말이구나. 그때 관아 쪽에서 북소리가 울립니다. 뚱. 저건 백성을 소집하는 북입니다. 이강과 서민은 북소리를 따라 관아 앞으로 향합니다. 관아 앞 광장에는 이미 100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로 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여인들,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 무릎을 꿇은 농부들. 관아 마루에는 민창규가 앉아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 기름진 비단 관복을 입고 손에는 값비싼 백옥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그 옆에는 장설이가 서 있습니다. 얼굴 왼쪽에 긴 칼자국이 있는 흉측한 인상의 사내입니다. 민창규가 부채를 펼치며 말합니다. 백성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임금님께서 내리신 환곡을 거두기 위함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 백성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섭니다. 50대 중반의 농부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손은 거칠어 보입니다. 수령님, 이미 지난달에 환곡을 바쳤습니다. 어찌하여 또 거두시는 겁니까? 민창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뭐? 내 이놈이 감히 관가의 명을 거역하느냐? 거역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노모와 어린 손주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가와 무슨 상관이냐? 포졸. 장설이가 손짓하자 포졸 넷이 달려들어 농부를 끌어냅니다. 이놈, 감히 수령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다니. 관장 20대를 쳐라. 수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노모가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제발. 농부의 비명이 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포졸들이 농부를 형틀에 묶고 곤장을 들어올립니다. 탁, 탁, 탁. 매 한 대 한 대마다 농부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으악. 백성들은 고개를 돌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이강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주먹이 굳게 쥐어지고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서민이 이강의 옷깃을 조용히 잡아당깁니다. 나리, 참으십시오. 지금 마패를 꺼내면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강도 압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횡포를 보고 있자니 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20대의 형벌이 끝나고 농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집니다. 끌고 가라. 옥에 가둬라. 포졸들이 의식을 잃은 농부를 질질 끌고 갑니다. 민창규가 다시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잘 보았느냐? 관가의 명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준비하거라. 5일 안에 바치지 않으면 저놈과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흩어집니다. 이강과 서민도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좋아요, 유도, 멘트 탐과 놀이의 횡포 앞에서 백성들은 무력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오장 객주에서의 정보 수집. 광주 읍내의 한 객주. 태평객주라는 간판이 걸려있지만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이강과 서민이 객주에 들어섭니다. 주인장, 누구 안 계시오? 잠시 후 60대 후반의 노인이 나타납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서 오시오. 묵어 가실 겁니까? 그렇소. 며칠 묵을 생각이요. 방은 많소. 손님이 없어서 아무 방이나 쓰시오. 객주 주인이 두 사람을 안내합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짐을 풀고 나서 이강과 서민은 객주 마루에 앉습니다. 주인이 차를 가져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오. 고맙소. 이강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넌지시 묻습니다. 주인장, 이 고을이 예전부터 이렇게 삭막했습니까? 주인이 깊은 한숨을 쉽니다. 아니요.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었지요. 3년 전이요? 예. 그때는 장터가 활기차고 백성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살았지요. 이 객주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소. 한양과 가까워서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요. 주인이 빈 객주를 돌아보며 쓸쓸히 웃습니다. 무엇이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서민이 묻자 주인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민수령이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 민수령이요? 민창규. 3년 전 이곳 수령으로 부임했지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양반이었어. 청렴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주인의 눈에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첫 해 여름 큰 가뭄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민수령이 관가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했지요. 자기 봉급까지 내놓으며 백성을 도왔어. 그때 백성들은 모두 감격했지요. 그런 분이 왜? 2년 전 겨울이었어. 주인이 말을 잇습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서 누군가 왔어. 밤중에 관하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민수령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눈빛이 변했어. 처음에는 백성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어느 날부터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그 후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어. 백성들도 수령님이 돈이 필요하시구나 하고 이해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거두기 시작했어. 주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창고에 곡식이 쌓이기 시작했어. 창고예요? 예. 관아 뒤편에 있는 큰 창고 말이요. 저도 한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이다. 백성들한테 거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 혹시 그 창고를 포졸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소. 밤낮으로 4명씩 교대로 지키고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요. 이강과 서민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그 창고에 무언가 있다. 주인장, 혹시 민수령에 대해 좀 더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주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민수령의 가족.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다고 들었어. 80이 넘으셨다던데 병환이 깊으시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리고 부인과 자식 둘, 아들 하나, 딸 하나라던가. 어머니가 병환이. 이강이 중얼거립니다. 그렇소. 그래서 민수령이 변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마련하려고. 하지만 백성의 것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죠. 서민이 말하자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요. 그것이 효도라면 그것은 잘못된 효도지요. 이강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주인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소. 혹시 한양에서 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모르오. 다만 밤중에 왔기 때문에 얼굴을 본 사람이 없소. 검은 옷을 입고 갓으로 얼굴을 가렸다고만 들었소. 검은 옷. 하나 이상한 것은 그 후로 한양에서 정기적으로 누군가 온다는 것이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럴 때마다 관아에는 큰 수레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날에는 빈 수레가 나오지요. 수레에는 무엇이 실렸을까요? 아마도 곡식이 아닐까 싶소. 창고에 곡식을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강이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민창규는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한양의 누군가에게 보낸다.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 것일까? 돈?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제육장 옥에 갇힌 백성들. 한밤중 이경.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고 거리는 고요합니다. 이강과 서민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광주 옥으로 향합니다. 옥은 관아 동쪽에 있습니다. 낡은 건물로 담장은 허물어진 곳이 많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담을 따라 걷습니다. 옥 정문에는 포졸 둘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졸고 있습니다. 경비가 허술하군. 포졸들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과 서민은 뒷담으로 돌아갑니다. 담 높이는 한 길 정도. 쉽게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 안전하면 신호하지. 이강이 담을 타고 올라갑니다. 담 위에서 안을 살펴봅니다. 옥 마당은 조용합니다. 포졸들은 정문에만 있고 안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강이 손짓으로 신호합니다. 서민도 담을 넘어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옥사로 다가갑니다. 옥사 안은 어둡고 습하며 악취가 진동합니다. 비린내, 곰팡이 냄새, 그리고 병든 사람의 냄새. 서민이 코를 막습니다. 옥사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파. 물 좀. 이강이 불쌍한 마음에 옥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누구냐? 한 백성이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도우러 왔소. 이강이 조용히 말합니다. 도우러? 정말입니까? 그렇소. 이것 좀 드시오. 이강이 품에서 떡 몇 개를 꺼냅니다. 객주를 나올 때 가져온 것입니다. 옥문 사이로 떡을 건넵니다. 백성들이 떡을 받아 급히 먹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삼키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넘깁니다. 천천히 드시오. 체하십니다. 서민이 물통도 건넵니다. 물을 마신 백성들이 조금 진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강이 물어봅니다. 여기 몇 명이나 계십니까? 저희는 10명입니다. 10명이요? 우리가 들은 바로는 2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23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사로 2분이, 그리고 병으로 5분이, 7명이나 서민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젖먹이를 남겨두고 온 어미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이 걱정에 밤새 울다가 병을 얻어.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강의 주먹이 쥐어집니다. 당신들이 여기 갇힌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간의 한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희는 모두 세금 때문입니다. 저는 세금을 이미 4번이나 냈소. 봄에 1번, 여름에 1번, 가을에 2번. 그런데 또 내라고 하더군요. 4번을. 그래도 내라고 하길래 집에 곡식이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여기에 가두었소. 벌써 열흘째입니다. 다른 백성이 말합니다. 저는 씨앗으로 남겨둔 곡식까지 다 빼앗겼소. 그것까지 세금으로 가져갔소. 그래도 부족하다며 집안의 농기구까지. 저는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는데 약을 사려고 모아둔 돈까지 빼앗겼소. 백성들의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이강이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수령 민창규가 직접 이런 일을 지시합니까? 아니요. 민수령 밑에 장설이라는 자가 있어. 그 자가 실무를 맡고 있어. 장설이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자입니까? 그렇소. 어떻게 아셨소? 오늘 관아에서 봤소. 그 자가 포졸들을 이끌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군요. 그 자는 악마요. 악마. 한 백성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우리 마을에 왔을 때 3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었어. 곡식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마가 그 아이를 발로 차더이다. 3살짜리를. 서민이 분노합니다. 그뿐이 아니오. 한 할머니가 손주들 먹일 곡식을 숨겨두었다가 들켰어. 그러자 장설이가 그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백성들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이강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소. 혹시 관아 뒤편 창고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소. 그 창고에는 우리가 바친 곡식이 쌓여 있다고. 그 곡식을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팔아넘긴다고 들었소. 한양의 상인들에게. 한양으로.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한양의 높은 양반에게 바친다는 소문도. 이강과 서민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역시 한양의 고위 관료와 연결되어 있다. 알겠소. 조금만 더 참으시오. 반드시 당신들을 구하겠소. 정말입니까? 약속하오. 이강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백성들이 희망의 빛을 얻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지금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오. 이강과 서민이 옥사를 나올 때 한 여인이 다급히 묻습니다. 저기요. 혹시 북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시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시는데 젖을 못 먹어서. 북촌이라면 김씨네 집입니다. 허름한 초가집. 알겠소. 꼭 들러보겠소. 여인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옥을 빠져나옵니다. 담을 넘어 밖으로 나오자 서민이 말합니다. 날이 너무 참혹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패를 꺼내면 배우를 잡을 수 없다. 배우가 누구일까요? 한양의 고위 관료. 아마도 대신급일 것이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 객주로 돌아갑니다. 알림 설정 유도, 멘트옥에 갇힌 백성들의 눈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이강은 과연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매주 화, 목, 토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로드됩니다. 제7장 장서리와의 첫 대면. 다음날 아침 진시 오전 8시 이강과 서민은 일부러 관아 근처를 배회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장터 한쪽에서 백성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오늘도 장서리가 나온다더군. 이번에는 어느 마을이래? 북촌이라던데. 이강과 서민이 귀를 기울입니다. 북촌. 어젯밤 옥에 갇힌 여인이 말한 곳이군요. 가보자. 두 사람은 북촌으로 향합니다. 북촌은 광주 읍내에서 북쪽으로 한 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10집 남짓 되는 가난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와 있습니다. 10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앞장서는 자는 장서리입니다. 왼쪽 뺨에 긴 칼자국이 햇빛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너희들 김씨네 집으로 가자. 포졸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한 초가집으로 향합니다. 이강과 서민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김씨네 집.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70대 노인이 젖먹이를 안고 떨고 있습니다.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손주도 있습니다. 서리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장서리가 비웃습니다. 돌아가라고? 세금을 내지도 않고? 며느리가 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나오면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내 집안 사정이고 나는 세금을 거두러 왔을 뿐이다. 포졸들아, 집 안을 뒤져라.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여기 쌀독이 있습니다. 한 포졸이 쌀독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쌀은 바닥에 한 줌 정도밖에 없습니다. 겨우 이것뿐이냐? 장서리가 화를 냅니다. 더 숨겨둔 것이 있을 것이다. 마루를 뜯어라. 곡간을 뒤져라. 포졸들이 마루를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망치로 마루판을 부수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만하시오. 그만. 노인이 울부짖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때 한 포졸이 외칩니다. 서리님, 마루 밑에 쌀 한 되가 있습니다. 뭐? 이 노인네가 곡식을 숨겼다 말이냐? 장서리가 노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건 손주가 알아누워서 죽을 쓰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제발. 시끄럽다. 이것도 세금이다. 가져가라. 포졸이 쌀을 들고 갑니다.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서리님, 그것마저 가져가시면 이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제발. 품에 안긴 젖먹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8살 손주도 울며 할아버지를 붙잡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바로 그때 이강이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 장서리와 포졸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강에게 쏠립니다. 장서리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요. 지나가던 나그네가 관가의 일에 참견하다니. 주제를 모르는군. 주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오? 이강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합니다. 지나치다고? 무엇이?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오. 하지만 젖먹이와 병든 아이가 먹을 곡식까지 빼앗는 것은 횡포요. 장서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횡포? 감히 관가를 횡포라 하느냐? 백성의 목숨줄을 끊는 것을 뭐라 불러야 하오?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오. 이강의 말에 주변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장서리가 칼을 뽑습니다. 이놈, 감히 관가를 모욕하다니. 당장 잡아가 두어라. 포졸들이 이강에게 다가오려 하는 순간 서민이 앞을 막아섭니다. 잠깐, 진정하시오. 비켜라. 내 놈도 함께 옥에 가고 싶으냐? 우리 동료가 말을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우리는 한양에서 온 상인들이요. 광주에서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고을 사정을 몰라서. 서민이 급히 둘러댑니다. 상인? 장서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을 바라봅니다. 그렇소. 이것을 보시오. 서민이 품에서 은자 몇 양을 꺼냅니다. 이것으로 저 노인의 세금을 대신 내면 안 되겠소? 장서리의 눈빛이 변합니다.
은자를 보는 순간 탐욕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되는데? 은자 5냥이요. 쌀 한 대 값치고는 비싸게 주는군. 저 아이들이 불쌍해서요. 장설이가 은자를 받아들고는 비웃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것으로 봐주지. 하지만 다음에는 용서해주지 않는다. 장설이가 포졸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노인이 이강과 서민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은인이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르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강이 노인을 일으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은혜랄 것까지야. 혹시 어르신, 며느리가 옥에 갇혀 계시다고? 예. 세금을 내지 못해서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젖을 먹지 못해 울기만 하고 제가 물로 배를 채워주고 있지만 젖먹이가 배고픈 듯 계속 울고 있습니다. 이강이 아이를 안아봅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놀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곧 며느리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약속합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강과 서민이 그 집을 떠날 때 8살 손주가 따라 나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정말 나올 수 있어요? 이강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그래, 꼭 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마을을 나서며 서민이 말합니다. 나리, 은자 5냥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 악당에게 아깝지 않다. 아이의 목숨을 산 것이니까. 하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장설이의 본성을 확인했다. 저자는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뇌물을 받는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군요. 그래, 천천히 모아가는 것이다. 제8장 창고의 비밀. 그날 밤 삼경. 달이 구름에 완전히 가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강과 서민은 다시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관아로 향합니다. 이번 목표는 관아 뒤편의 창고입니다. 날이 객주 주인의 말로는 포졸 4명이 교대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 조심해야 한다. 두 사람은 관아 담장을 따라 조용히 이동합니다. 관아 뒤편에 큰 창고가 보입니다. 일반 창고보다 3배는 커 보입니다. 창고 앞에는 과연 포졸 넷이 서 있습니다. 횃불을 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문으로는 불가능하겠군요. 뒤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담장을 타고 관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아는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뒤편으로 이동합니다. 창고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습니다. 쇠창살이 보통 창고가 아니로군요.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강이 쇠창살을 살펴봅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습니다. 서민아, 혹시 연장이 있나? 작은 끌이 있습니다. 서민이 품에서 작은 끌을 꺼냅니다. 이강이 조심스럽게 쇠창살 주변의 나무를 깎아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간이 흐릅니다. 한식경 30분 정도 지나자 쇠창살 하나가 빠집니다. 됐다. 이강이 창문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좁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곡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서민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날이 불을 켜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 포졸들이 볼 수 있다. 이강이 창고 안을 더듬거리며 걷습니다. 손에 닿는 것은 모두 곡식 가마니입니다. 쌀, 보리, 콩.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서민이 놀라 중얼거립니다. 이강이 한쪽 구석으로 이동합니다. 거기는 포졸들이 보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불을 켜자. 서민이 부실을 꺼내 불을 붙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춥니다. 그 광경에 두 사람은 숨이 멎습니다. 창고 안은 곡식 가마니로 가득합니다. 벽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건 백성들한테 거둔 것 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히 세금만으로는 불가능한 양이다. 이강이 곡식 가마니들을 살펴봅니다. 가마니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 북촌 쌀 10석, 광주 남촌 보리 15석, 광주 동촌 콩 8석. 이건 광주 백성들한테서 거둔 것이군.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주 쌀 20석, 파주 보리 25석, 고양 콩 18석. 이건 다른 고을 것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곡식을 거두고 있다는 말이군. 이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다. 민창규 혼자서는 불가능해.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타납니다. 방문을 열자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강이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거래장부입니다. 계면년 8월 15일 개성 상인 박진사에게 쌀 100석 판매. 대금 은자 200냥. 수령 민창규 직인. 계면년 9월 3일 한양 미곡상 이서방에게 보리 150석 판매. 대금 은자 280냥. 수령 민창규 직인. 계면년 10월 12일 평양 상인 최 부자에게 쌀 80석, 콩 50석 판매. 대금 은자 352냥. 수령 민창규 직인. 이자가 관가의 곡식을 사사로이 팔아넘겼군. 서민이 분노합니다. 이강이 다른 문서를 펼칩니다. 한양 우의정댁으로 쌀 50석 상납. 계면년 5월 한양 우의정댁으로 은자 100냥 상납. 계면년 7월 한양 우의정댁으로 쌀 70석 상납. 계면년 9월 우의정. 이강의 손이 떨립니다. 나리, 이것은 조정의 대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래, 이것은 단순한 지방 수령의 비리가 아니야. 조정의 핵심 인물이 배후에 있어. 이강이 다른 문서들도 살펴봅니다. 한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 수령들과 연계. 광주 민창규, 양주 이덕수, 파주 박문수, 고양 최진한. 매월 모임, 곡식 유통 계획, 수익 분배. 이건 네트워크다. 여러 지역의 수령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그 위에 우의정이. 서민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강이 문서들을 품에 감춥니다. 이것들을 증거로 가져가자. 하지만 날이 이것들이 없어진 것을 알면 알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증거가 필요하다.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창고 안을 확인해봐. 포졸들의 목소리입니다. 날이, 빨리. 두 사람은 재빨리 문서들을 챙기고 창문으로 향합니다. 창문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립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강과 서민은 이미 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포졸들이 외칩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려갑니다. 담장을 넘고 골목을 지나 객주로 향합니다. 뒤에서 포졸들의 함성이 들립니다. 놓치지 마라. 하지만 어둠은 두 사람의 편입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이용해 포졸들을 따돌립니다. 한참을 달린 후 객주 근처에 도착합니다. 날이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자. 객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돌아가자. 두 사람은 객주 주변을 한 바퀴 돈 후 뒤편으로 들어갑니다. 방에 돌아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날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서들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배후를 확실히 밝혀야 해. 이강이 문서들을 펼쳐놓습니다. 우의정. 현재 우의정은 이희정이다. 영남 명문가 출신으로 조정에서 20년 넘게 있었지. 그런 고위 인사가 왜 이런 일을? 권력과 탐욕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밤이 깊어갑니다. 두 사람은 문서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전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유도, 멘트 우의정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조직. 이강이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긴박한 전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구장 민창규의 과거. 다음 날 아침, 이강과 서민은 어젯밤 훔친 문서 사건으로 관아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객주 주인이 아침 식사를 가져오며 말합니다. 두 분 들으셨소?
어젯밤 관아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더이다. 도둑이요? 서민이 모르는 척합니다. 그렇소. 민수령이 아침부터 난리를 치고 있어.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다나? 무슨 문서인데 그렇게 난리입니까?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민수령이 포졸들을 동원해서 마을을 뒤지고 있다더이다. 주인이 떠나자 이강이 말합니다. 움직임이 빨라졌군. 예상했던 대로다. 나리, 이제 위험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 하지만 이것은 기회이기도 하다. 민창규가 다급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핵심을 건드렸다는 증거야. 이강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민아, 민창규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 그의 집으로 가보자. 집으로요? 그래.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사는 곳을 봐야 해. 두 사람은 민창규의 집을 찾아갑니다. 민창규의 집은 관아 서쪽에 있는 큰 기와집입니다. 수령의 저택답게 제법 크고 화려합니다. 담장 밖에서 집을 살펴봅니다. 나리, 저기 좀 보십시오. 서민이 가리킨 곳에는 한약 냄새가 나는 방이 있습니다. 저기가 아마 민창규 어머니가 계신 곳 같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나리, 부인께서 부르십니다. 알았다. 지금 간다. 민창규의 목소리입니다. 잠시 후 민창규가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강과 서민은 담장 구석에 숨어 귀를 기울입니다. 어머니, 약은 드셨습니까? 민창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 먹었다. 하지만 기운이 없구나. 노파의 약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한양에서 명의를 모셔오겠습니다. 창규야, 그런데 너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들이 너를 욕한다더구나. 내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닌데. 노파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창규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이 길밖에는. 창규야, 내가 백성을 괴롭히면서까지 나를 살릴 필요는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를 잃을 수 없습니다. 창규야, 어미는 이미 오래 살았다. 너는 바른 길을 가거라. 어머니. 민창규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강과 서민이 눈빛을 교환합니다. 민창규에게도 사연이 있구나. 그때 다른 방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방님, 또 창고에서 일이 났다면서요? 민창규의 부인입니다. 그래, 중요한 문서들이 사라졌어. 어떡하시려고요? 만약 그것들이 조정에 알려지면. 알고 있어. 그러니 더 불안한 것 아니오. 민창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진정하세요, 서방님. 혹시 그 문서들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제 한양에서 온 선비가 수상하오. 한양에서 온 선비요? 관아 앞에서 장서리와 말다툼을 했던 자 말이오. 그자의 눈빛이 범상치 않았소. 혹시 암행어사는 아닐까요? 부인의 말에 민창규가 헛웃음을 칩니다. 암행어사? 그럴 리가. 하지만 민창규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립니다. 만약 정말 암행어사라면 우리는 서방님, 한양에 연락을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우의정되게. 그래, 그래야겠소. 당장 사람을 보내겠소.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이강과 서민은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강이 말합니다. 민창규, 그도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백성을 희생시킬 이유는 되지 못해. 이강의 눈빛이 복잡합니다. 나리, 혹시 민창규를 동정하시는 겁니까? 동정이 아니라 이해다. 그의 선택을 이해하되 용서할 수는 없지. 이해하신다고요? 서민아,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 가족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것이지. 서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리의 말씀이 맞습니다. 민창규는 자신의 효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군요. 그래. 그리고 그 뒤에는 우의정이 있어. 민창규의 약점을 이용한 거야.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 대가로 곡식을 상납하라고. 그리고 민창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효도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겠지. 이강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약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는 더욱. 제10장 백성들의 봉기조짐. 그날 오후 광주 장터에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이강과 서민도 백성들 틈에 섞여 상황을 지켜봅니다. 한 백성이 장터 중앙에 돌 위에 올라섭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농부입니다. 동포 여러분, 그의 외침에 백성들이 조용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소, 그렇소. 백성들이 호응합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가는 우리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맞소. 세금을 4번이나, 아니 5번이요.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농부가 계속 말합니다. 지난달 제 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관가가 모두 빼앗아가서. 제 어머니도 그렇소. 약을 살 돈이 없어서. 제 아이도요. 젖을 먹지 못해서. 백성들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소. 관하로 가서 항의합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두렵지 않소? 백성들이 점점 흥분합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잠깐, 여러분, 진정하시오. 노인은 70대로 마을의 원로입니다. 무력으로 대항하면 우리만 다칩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립시다. 상소? 상소를 올려봤자 소용없소. 이미 몇 번이나 올렸지만 답이 없었소. 그렇소. 조정도 우리 편이 아니오.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그래도 폭력은 안 됩니다. 우리가 폭도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농부가 외칩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바로 그때 장설이가 포졸 20명을 이끌고 나타납니다. 무슨 소란이냐? 장설이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릅니다. 모두 흩어져라. 불법 집회다. 백성들이 움찔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농부가 외칩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수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수령님을 만나겠다고? 장설이가 비웃습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백성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백성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너희는 고분고분 세금이나 내면 되는 것이다. 장설이의 말에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우리도 사람이요. 우리도 존엄이 있어.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어 올립니다.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강이 두 무리 사이로 뛰어듭니다. 멈춰. 이강의 외침에 모두가 동작을 멈춥니다. 당신은 어제 그 선비? 장설이가 이강을 알아봅니다. 이강이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진정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농부가 묻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선비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답이 아니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법에 따라 호소해야 하오. 정식으로 상소를 올리는 것이 옳소. 장설이가 비웃습니다. 상소? 백성이 감히 수령에게 상소를 올린다고? 웃기는 소리. 이강이 장설이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법에는 백성도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가 있어. 대전의 통에 명시되어 있지 않소? 장설이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강이 계속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법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조선의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폭력으로 대항하면 여러분이 역적이 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하지만 상소를 올려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강이 힘주어 말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소. 여러분의 억울함은 반드시 들어질 것이오. 정말입니까? 약속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시오. 법을 믿으시오. 이강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백성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농부가 묻습니다. 선비나리,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그렇소.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오.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양반을 믿어봅시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백성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장설이가 이강에게 다가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계속 우리 일을 방해하는군. 나는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오. 정의? 웃기는 소리. 당신 같은 위선자가 제일 싫소. 위선자라. 백성을 착취하는 자가 할 말은 아니군. 장설이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당신이 계속 이러면 죽을 줄 아시오. 협박이요? 경고요.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시오. 광주를 떠나시오. 거절하겠소. 이강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장설이가 이를 갈며 돌아섭니다. 백성들이 모두 떠난 후 서민이 이강에게 다가옵니다. 나리,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켜야지.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하지만 우의정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의정이라도 백성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다. 이강의 눈빛이 결연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멘트. 백성의 분노와 관가의 압제. 그 사이에서 이강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과연 이강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긴박한 순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11장 민창규와의 대면. 그날 저녁, 이강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민창규를 만나기로 합니다. 관아 정문. 이강과 서민이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수령님께 전할 말씀이 있소. 포졸들이 막아섭니다. 누구냐? 한양에서 온 선비 이강이라 하오. 백성들의 억울함을 전하러 왔소.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내를 받아 대청으로 들어갑니다. 민창규가 위엄있게 앉아있고 옆에는 장설이가 서 있습니다. 한양에서 온 선비라 했는가? 민창규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억울함?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수령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4번, 아니 5번이나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민창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4번? 무슨 헛소리냐? 세금은 정해진 대로만 거두었다.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까? 왜 젖먹이를 둔 어미가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노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강의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듭니다. 장설이가 끼어듭니다. 이자가 감히 수령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당장 잡아가 두십시오. 하지만 민창규가 손을 들어 장설이를 막습니다. 기다려라. 민창규가 이강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보통 선비가 아니구려. 민창규가 천천히 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 좋은 말이오. 민창규가 쓸쓸히 웃습니다. 하나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소? 당신도 알 것 아니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백성을 착취할 이유가 됩니까? 착취라. 그렇게 보이겠지. 민창규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나도 처음에는 당신과 같았소.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살고 싶었지. 그렇다면 왜 변하셨습니까? 이강이 묻습니다. 민창규가 돌아서서 이강을 바라봅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소?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습니다. 민창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오. 80이 넘으셨지. 평생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나를 키우셨소.
민창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 중병이었어.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지. 하지만 한양의 명의라면 고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명의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했어. 엄청난 돈이. 내 봉급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였어. 민창규가 주먹을 쥡니다. 그때 한양에서 누군가 왔어. 그자는 내게 제안했어. 곡식을 정기적으로 상납하면 어머니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우의정. 이강이 중얼거립니다. 민창규가 놀라 이강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 알고 있습니다. 우의정 이의정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민창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요? 그것은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묻고 싶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수백 명의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창규가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어머니들을, 다른 아이들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는 없소. 이강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옥에 갇힌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도 젖먹이 아이가 있어. 지금 그 아이는 엄마 젖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것도 당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대가요? 민창규가 흔들립니다. 북촌의 노인을 아십니까? 병든 손주를 위해 남겨둔 쌀 한 대마저 빼앗겼어. 그 아이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것도 당신의 효도요? 그만하시오. 민창규가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어. 민창규가 흐느낍니다. 이강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수령 민창규, 당신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어. 선택?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사죄하시오. 그리고 배우를 밝히시오. 배우를. 하지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을 것이오. 민창규가 이강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요? 곧 알게 될 것이오. 그때 장설이가 칼을 뽑습니다. 수령님, 이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자는 수령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장설이, 칼을 거두어라. 하지만 수령님, 거두라고 했다. 민창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장설이가 마지못해 칼을 거둡니다. 민창규가 이강에게 말합니다. 선비나리, 당신의 말은 옳소.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소. 돌아갈 수 없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오. 하지만 언제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어. 아니오. 한양의 그 세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강하오. 내가 배신하면 내 가족은 물론 나까지 모두 죽을 것이오. 민창규가 고개를 젓습니다. 한 가지만 충고하지. 광주를 떠나시오. 여기는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이미 한양에 연락이 갔소. 곧 그들이 올 것이오. 그들이 오든 말든 나는 떠나지 않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오. 죽더라도 백성을 버리지는 않겠소. 이강의 결연한 눈빛에 민창규가 말을 잇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오. 이강이 돌아서서 나가려 할 때 민창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심하시오. 장설이가 당신을 죽이라는 명을 받았소. 이강이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제12장 한양의 그림자. 그날 밤 사경. 민창규의 서재.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창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빈 술잔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중얼거립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들어옵니다. 얼굴은 가스로 가려져 있습니다. 민창규가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오랜만이요, 민수령. 사내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저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곧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왔소.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소. 사내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소문을 들었소. 한양에서 온 선비가 당신을 귀찮게 한다고. 그자는 보통 선비가 아닙니다. 민창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마나 보통이 아닌지 궁금하군. 창고에서 문서를 훔쳐갔습니다. 중요한 거래 기록들을. 뭐라고?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것도 우의정댁과 관련된 문서들도. 찰칵. 사내가 칼을 뽑습니다. 민창규가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 이미 늦었소. 사내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 멈춥니다. 아니, 당신을 죽여봤자 소용없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사내가 칼을 거둡니다. 그 선비가 누군지 아시오? 모릅니다. 하지만 암행어사일지도 모릅니다. 사내가 비웃습니다. 암행어사? 그렇다면 더 재미있군. 재미있다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수령, 당신은 너무 겁이 많소. 암행어사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요. 하지만 문서 하나로는 부족하오. 우의정님께서는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소. 사내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제게요? 그렇소. 당신이 개인적 탐욕으로 백성을 착취했다고 하면 되지. 우의정님과는 무관하다고. 민창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속? 권력 앞에서 약속이 무슨 소용이오? 사내가 차갑게 웃습니다. 민수령,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끝까지 우리 편에 서는 것. 그러면 어머니의 치료는 계속되고 당신의 가족도 안전할 것이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신하는 것. 그러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부인과 자식들까지 모두. 알겠소? 협박입니다. 민창규가 주저앉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선택은 당신 몫이오.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오. 사내가 돌아서서 나가려다 멈춥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선비를 없애시오. 없애라니요? 죽이란 말이오. 암행어사든 아니든 방해가 되는 자는 제거해야 하오. 하지만 살인을. 민수령, 당신은 이미 많은 백성을 죽였소. 손에 피가 묻은 것은 마찬가지요. 한 명 더 죽인다고 달라질 것은 없소. 사내의 말에 민창규가 떨립니다. 내일 밤까지 처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대신 죽을 것이오. 사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혼자 남은 민창규. 그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낍니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한편 같은 시각, 객주의 한방. 이강과 서민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리, 오늘 민창규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도 피해자일 수 있어. 하지만 백성을 착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래서 더 비극적이지.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강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민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창규가 마지막에 경고했어. 장설이가 우리를 죽이라는 명을 받았다고.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그래. 오늘 밤부터 교대로 망을 서자. 언제 습격이 올지 모른다. 알겠습니다, 나리. 두 사람은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구동 멘트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강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강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13장 암습. 다음날 밤 이강과 서민이 객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낮 동안 마을을 돌며 더 많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옥에 갇혔던 백성들의 가족들을 만나고 피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날이 오늘 만난 백성들의 증언으로 증거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거리는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합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평소에는 들리던 개 짖는 소리, 밤벌레 소리조차 없습니다. 이강이 걸음을 멈춥니다. 서민, 얘 나리, 조심해. 뭔가 이상하다. 두 사람이 주위를 살핍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휙, 화살이 날아옵니다. 나리, 서민이 이강을 밀쳐냅니다. 화살이 서민의 어깨를 스칩니다. 서민, 괜찮습니다. 큰 상처는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5명의 자객이 나타납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당신들, 장서리가 보낸 자들이군. 이강이 침착하게 말합니다. 자객들은 대답 없이 칼을 뽑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뜩입니다. 서민, 내 뒤에 서라. 안 됩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상처를 입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뽑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듭니다. 이강이 칼을 휘두르며 막아냅니다. 챈그랑,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이강의 검술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수년간 무예를 연마한 실력입니다. 첫 번째 자객의 칼을 막아내고 반격으로 팔을 뺍니다. 으악! 자객이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객이 동시에 달려듭니다. 이강이 몸을 돌리며 두 칼을 동시에 막아냅니다. 서민도 네 번째 자객과 격렬하게 맞섭니다. 어깨 상처에서 피가 흐르지만 검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앗! 서민이 자객의 칼을 쳐내고 발로 차냅니다. 자객이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훈련된 무사들입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격해옵니다. 다섯 번째 자객이 뒤에서 이강을 습격합니다. 나리, 뒤! 서민이 외칩니다. 이강이 몸을 돌려 칼을 막아내지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두릅니다. 이강의 어깨에 칼이 스칩니다. 피가 흐릅니다. 나리, 서민이 달려와 이강을 보호합니다. 자객들이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무슨 소리가 나는데? 가봐야겠어. 포졸들의 목소리입니다. 자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객이 손짓합니다. 자객들이 재빨리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지 마라. 서민이 쫓아가려 하지만 이강이 손으로 막습니다. 놔둬. 포졸들이 온다. 자객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후 포졸 셋이 도착합니다. 무슨 일이요? 도둑을 만났어. 이강이 상처를 감추며 말합니다. 도둑? 어디로 갔소? 저쪽으로 도망갔어. 포졸들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이강과 서민은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객주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날이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서민이 급히 천을 찢어 이강의 상처를 감쌉니다. 서민아, 너도 상처를 입었잖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나리의 상처가 더 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나리, 오늘 자객들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알고 있다. 더 이상 경고가 아니야. 본격적으로 우리를 제거하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패를 꺼낼 때가 왔다. 이강의 눈빛이 결연해집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내일 모든 것을 끝내자. 제14장 결단의 시간. 다음 날 아침, 이강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납니다. 서민이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날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쉬셔야. 괜찮다. 오늘을 놓치면 더 많은 백성이 다친다. 이강이 마패를 꺼내봅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마패. 임금의 권위가 담긴 물건입니다. 서민아, 기억하나? 내가 처음 암행어사가 되었을 때. 기억합니다. 5년 전 봄이었지요. 그때 임금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어.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이강이 마패를 줍니다. 오늘 나는 금명을 실천한다. 나리, 준비하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객주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장, 부탁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오늘 정오, 백성들을 관아 앞에 모아주시오. 중요한 일이 있어. 백성들을요? 무슨 일인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오. 부탁하오.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소. 백성들에게 알리겠소. 주인이 나간 후 이강과 서민은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증거 문서들을 정리하고 증언들을 기록합니다. 나리, 혹시 우의정이 대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항하면 그것도 증거가 되는 것이다. 떳떳하다면 왜 대항하겠나? 하지만 우의정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것이 조선의 법이다. 이강의 눈빛이 흔들림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정오가 가까워옵니다. 객주 주인이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모였소. 한 200명은 되는 것 같소. 고맙소. 이강과 서민이 일어섭니다. 나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해봐. 후회는 없으십니까? 우의정을 적으로 돌리면. 후회? 없다.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야. 백성이 고통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서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리를 모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나야말로 네가 있어 든든하다. 두 사람이 객주를 나섭니다. 관아 앞 광장. 벌써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 한양 선비가 중요한 말이 있다나?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관아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창규가 마루에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뭔가 이상하군. 장설이가 다가옵니다. 수령님, 저 한양 선비가 백성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자가? 설마. 민창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강과 서민이 광장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백성들이 길을 내줍니다. 이강이 높은 곳에 올라섭니다. 백성 여러분, 이강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민창규가 서둘러 나옵니다. 잠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백성들을 모았소? 이강이 민창규를 바라봅니다. 수령 민창규,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 당신이 나를? 그렇소. 이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은빛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마패입니다.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저것은 마패, 마패다. 암행어사다. 민창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암행어사, 당신이. 알림 설정과 좋아요, 멘트. 드디어 마패가 드러났습니다. 5년간 숨겨온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역사적인 장면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15장 광주의 진실과 정의의 심판. 이강이 마패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강이다. 광장이 술렁입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암행어사님이시다. 민창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습니다. 장설이와 포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강이 계속 말합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왔다. 광주의 비리를 밝히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만세! 암행어사 나리 만세! 이강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백성들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의 모든 비리를 밝히겠다. 이강이 민창규를 가리킵니다. 민창규, 너는 수령의 지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했다. 민창규가 입을 열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다. 서민이 앞으로 나와 문서들을 펼칩니다. 이것은 관아 창고에서 가져온 장부다. 여기에는 네가 백성들에게서 거둔 곡식을 사사로이 팔아넘긴 기록이 낱낱이 적혀있다.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계묘년 8월 개성상인 박진사에게 쌀 100석을 은자 200냥에 판매. 계묘년 9월 한양 미곡상
이서방에게 보리 150석을 은자 280냥에 판매. 서민이 하나하나 읽어나갑니다. 계묘년 10월 평양 상인 최 부자에게 쌀 80석과 콩 50석을 은자 350냥에 판매.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저것이 우리가 바친 곡식이었구나. 저놈이 우리 것을 팔아먹었어. 이강이 다시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창규, 너는 세금을 한 번이 아니라 4번, 5번씩 거두어 갔다. 여기 증인들이 있다. 백성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저는 세금을 4번 냈습니다. 저는 5번 냈습니다. 제 어미는 곡식을 빼앗기고 굶어 죽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집니다. 민창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것으로 죽은 백성들이 살아나느냐? 이강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더 큰 죄가 있다. 이강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냅니다. 이것을 봐라. 여기에는 한양 우의정 댁으로 곡식과 은자를 상납한 기록이 있다. 광장이 술렁입니다. 우의정? 조정의 대신이? 너는 혼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한양의 고위 관료와 결탁했다. 민창규가 고개를 들어 이강을 바라봅니다. 암행어사님, 저는 말해보라. 누가 너를 시켰느냐? 침묵이 흐릅니다. 민창규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합니다.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다. 하지만 이대로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파가 나옵니다. 민창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민창규가 놀라 외칩니다. 노파가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창규야. 어머니, 왜 나오셨습니까?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창규야. 어미가 죄인이구나. 노파가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네가 어미를 살리려고 백성들을 괴롭혔구나. 어미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어머니. 민창규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노파가 이강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암행어사나리. 이 늙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민창규가 흐느낍니다. 이강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백성들도 숙연해집니다. 노파가 민창규를 바라봅니다. 창규야, 이제라도 바른 말을 하거라. 어미는 괜찮다. 민창규가 떨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족보다 백성이 먼저다. 네가 수령이 아니냐? 노파의 말에 민창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긴 침묵 끝에 민창규가 입을 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창규가 무릎을 꿇고 이강을 바라봅니다. 2년 전 겨울 한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누구였느냐? 우의정 이의정의 측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그자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한양의 명의를 보내주고 약값도 대주겠다고. 그 대가는 매달 일정량의 곡식을 한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쌀 50석, 보리 30석, 그리고 은자 50냥.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었구나. 민창규가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자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머니는 물론이고 제 가족도 위험하다고.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냐? 예. 그리고 저는 약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희생시켰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창규가 땅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강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의정 이의정, 조정의 2인자가 백성을 착취하다니. 이강이 다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백성들이여, 오늘 밝혀진 진실을 들었소. 광주의 비리는 단순한 지방 수령의 탐욕이 아니었소. 조정의 고위 관료가 배후에 있었소.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우의정을 처벌해야 합니다. 조정에 상소를 올립시다. 이강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임금께 직접 아뢰겠소. 우의정 이의정을 반드시 처벌하겠소. 만세. 암행어사나리 만세.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이강이 민창규를 바라봅니다. 민창규, 너의 죄는 무겁다. 하지만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 그것은 참작하겠다. 감사합니다. 너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강이 장서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서리, 너는 민창규를 도와 백성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았다. 너도 함께 압송한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 명을 따른 것도 죄다. 불의한 명령에는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 장서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이강이 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예. 포졸들이 달려가 옥문을 엽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젖먹이를 둔 여인도 있습니다. 엄마. 북촌의 8살 아이가 달려와 엄마를 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왔다. 여인이 아이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시아버지가 젖먹이를 안고 다가옵니다. 며느리, 며느리, 아이가 많이 울었지요?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른 백성들도 가족과 상봉합니다. 이강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나리, 서민이 다가옵니다. 잘했습니다, 나리. 백성들이 다시 웃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양으로 돌아가 우의정을 처벌해야 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며칠 후 에필로그.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민창규와 장설이 그리고 측근들이 수레에 묶여 압송되고 있습니다. 이강과 서민은 말을 타고 앞장섭니다. 뒤를 돌아보니 광주 백성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나리,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이강이 손을 들어 답합니다. 서민아, 저들의 웃음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 나리,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우의정과의 싸움. 쉽지 않을 거야. 이길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겨야지. 백성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양을 향해 말을 달립니다. 한양 의금부. 이강이 증거 문서들과 함께 우의정 이의정을 고발합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임금이 직접 나서 조사를 명합니다. 우의정 이의정은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증거들이 명백하자 결국 인정합니다. 경기도 일대의 수령들과 결탁하여 백성의 곡식을 착취하고 사사로이 이익을 취했다. 임금이 분노합니다. 짐이 믿고 맡긴 대신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우의정 이의정은 파직되고 관직을 박탈당합니다. 그의 측근들도 모두 처벌됩니다. 민창규는 유배형을 받습니다. 진실을 밝힌 점을 참작한 것입니다. 장서리는 곤장 100대와 함께 1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착취당한 백성들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에는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다시 광주. 한 달 후, 이강이 다시 광주를 방문합니다. 장터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웃으며 장사를 하고 아이들은 뛰어놉니다. 객주 주인이 이강을 반갑게 맞습니다. 암행어사나리, 다시 오셨군요. 어떻습니까, 광주는?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 오신 수령님도 좋은 분이시고 백성들도 이제 웃습니다. 이강이 미소 짓습니다. 북촌 김씨네 집을 방문합니다. 노인이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있습니다. 암행어사나리, 가족들이 반갑게 맞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냅니다. 며느리도 돌아왔고 손주들도 이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엄마 품에서 쿨쿨 잠들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강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겠지. 마지막 장면. 해질녘. 이강과 서민이 광주를 떠납니다. 말을 타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듭니다. 나리, 이번 일은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조선 팔도에는 아직도 고통받는 백성이 많아. 계속 돕겠습니다, 나리. 고맙다, 서민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마을이 보입니다. 이강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백성을 위한, 정의를 위한 끝없는 여정. 하늘이 붉게 물들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 별빛 아래 암행어사 이강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내레이션. 광주의 탐과 놀이를 처단하고 백성들을 구한 이강. 하지만 그의 앞에는 더 큰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의 부패한 관료들, 백성을 괴롭히는 악덕 양반들. 이강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강이 한양으로 돌아가 새로운 음모와 맞서게 됩니다. 과연 이강은 조정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18회 한양의 검은 그림자에서 계속됩니다. 마무리 멘트. 구독, 좋아요, 알림 총합. 마패 조선 암행록 제17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강은 광주의 비리를 밝히고 우의정까지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한양으로 돌아간 이강이 더 거대한 음모와 맞서게 됩니다. 이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